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폭탄. 날개를 달고 인공위성 위치정보 수신기를 장착한 한국형 스마트 폭탄 1200여 발이 내년까지 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방위사업청이 17일 밝혔다.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인 KGB는 전투기 탑재해 공중에서 투하하면 날개가 펴지면서 GPS를 수신하며 사전에 입력된 목표물을 찾아간다. 자체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과 달리 폭탄은 항공기에서 투하하면 중력과 관성에 따라 땅에 떨어진다. 최근엔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도 장치를 탑재하고 있다. 한국 역시 지난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으로 KGB를 만들었고 군에서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야전 운용시험에 성공했다. KGB는 한국 군이 보유한 재래식 폭탄에 중거리 GPS 유도 키트를 장착해 정밀 유도가 가능하다. 개발 당시 상용 GPS를 탑재해 북한군의 전파 교란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서 미 측과 협의를 통해 군사용 GPS를 장착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당초 개발한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의 GPS 유도 항법은 상용 GPS를 탑재해 북한의 GPS 교란 시 임무 수행이 제한됐다며 우리 군에 배치되는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은 북한의 GPS 교란 대응이 가능한 군용 GPS를 장착해 명실상부한 전천후 정밀 유도 폭탄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KGB는 전투기에서 투하한 뒤 글라이더 날개를 이용해 방향 제어가 가능해 북한군이 산 뒤쪽에 터널이나 갱도를 만들어 은폐한 장사정포를 공격할 수 있다. 20세기가 되자 항공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공군과 제공권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과 걸프 전쟁을 거치며 공군의 폭격이 전략, 전술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입증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공군은 독일과 일본의 산업시설을 폭격해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켰고 6.25 전쟁 때 유엔군은 압도적인 공군력을 통한 폭격으로 북한의 기관시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렇듯 폭격이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본 여러 나라들은 공군의 폭격 능력을 키우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처음 공군에 의한 폭격이 시작되던 20세기 초기에는 단순히 공중에서 투하하는 항공폭탄이 전부였습니다. 항공폭탄은 어떠한 유도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명중률도 낮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중폭격기 편대를 통한 융단 폭격이나 급강하 폭격기에 의한 정밀 폭격을 실시했지만 일단 투하되면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항공폭탄의 한계로 인해 폭격의 효율이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폭탄이 바로 정밀 유도 폭탄, 이른바 스마트 폭탄입니다. 미사일처럼 자체 추진력은 없지만 유도 장치를 장착해 스스로 혹은 외부 정보를 받아 궤도를 수정하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폭탄을 쏟아붓는 융단 폭격이 아니더라도 목표 파괴가 가능해 매우 효율적입니다. 스마트 폭탄의 원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개발한 중장갑 목표 타격용 폭탄 프리츠 X입니다. 1943년 실전 배치된 프리츠 X는 길이 3.3m, 무게 4톤의 폭탄의 유도장치와 점광 신호기를 부착해 원격으로 라디오 신호를 받아 궤도를 수정하며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프리츠 X는 단 3발로 만재 배수량이 45,000톤에 달하는 이탈리아 해군의 비토리오 베네토급 전함 3척 중 한 척을 침몰시키고 다른 한 척은 항행불능에 빠뜨리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항공폭탄도 한 차례 진화하게 됩니다. 유도를 위한 신호 수신 방식이 레이저 수신으로 바뀐 것인데요.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가 개발한 레이저 유도 폭탄이 대표적입니다.
페이브웨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 레이저 유도 폭탄은 베트남전 당시 일반 항공폭탄으로 파괴하지 못한 단화 철교를 단 한 차례 폭격만으로 파괴시키는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일반 폭탄에 레이저 유도 키트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인 페이브웨이는 이후에도 상당수가 사용되며 폭격의 질을 한층 높였습니다. 그러나 레이저 유도 폭탄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기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깔리면 레이저빔이 지면까지 정확히 닿지 않아 목표 지점으로 유도하기가 어려웠던 것인데요. 이런 단점을 상쇄시킨 폭탄이 GPS 유도 폭탄입니다. GPS 위치 신호를 받아 목표물에 정확히 날아가는 GPS 유도 폭탄은 레이저 유도 폭탄처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 폭격 임무가 수행 가능한 상황이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GPS 유도 폭탄은 미국 노스롭 그루만에서 만든 GAM이며 이후 일명 JDAM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보잉사의 GPS 유도 폭탄이 등장했습니다. JDAM도 페이브웨이와 마찬가지로 키트를 부착시키는 형태인데요. GPS와 함께 관성항법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JDAM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유도 폭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JDAM보다 뛰어난 장거리 유도 폭탄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한국형 GPS 유도 폭탄 KGB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 넥스원이 체계 개발한 KGB는 500파운드급 재래식 항공폭탄에 부착하는 키트 형태로 눈먼 폭탄을 정밀 유도 기능과 사거리가 향상된 스마트 폭탄으로 탈바꿈시켜줍니다. 그럼 KGB만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KGB의 GPS 유도는 조종사가 휴대하는 PDU라는 장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조종사가 이 PDU 장비에 필요한 공격 정보를 입력하면 무선으로 직접 KGB에 전달해 투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KGB는 미국 JDAM과 달리 별도의 항공기 개조 없이도 장착이 가능해 F-15K는 물론 F-45 같은 구형 전투기에도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KGB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심지어 지난 2012년 말에 있었던 공군의 주요 5개 전투기를 이용한 투하 시험에서는 오차 0.9m의 정밀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GB는 PDU에 입력된 표적을 향해 비행하지만 비행 도중 표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회 공격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산이나 터널 등에 가려진 표적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답니다. KGB의 또 다른 장점은 큰 날개를 부착해 기동성과 활공 능력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폭탄의 종류와 고도에 따라 무려 74에서 111km라는 긴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JDAM이 20km대 사거리를 가진 것에 비해 상당히 긴 것이지요. KGB는 2013년부터 전략화되어 현재 F-4 및 F-5 전투기에 탑재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긴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전 초기 북한의 장사 정보를 무력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랍니다. 또한 미국 정부로부터 군용 GPS 승인을 획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군용 GPS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KGB 앞으로 우리 국방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사랑받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